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77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첫 곡 프리쿨라 힘차게 박수 치면서 오늘의 출판 기념회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저희 따라서 박수! Si foglie della sta e notte come pessotti storie sulla guarda Yammo coppa yammo funicula coppa yammo funicula 어서오십시오. 무서운 불빛 저기 저 산에 올라가자 그것은 지옥같이 무서운 곳 무서워라 산으로 올라가는 숨을 타고 모두 가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소프라노 박상혁이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힘이 되고자 하는 곡을 한 곡 더 준비했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챔피언이십니다. 조수미님의 챔피언 들려드릴게요. 두 손을 마주 잡고 찬양하다 너의 거짓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실바람도 불어와 부르는 내 마음 나뭇잎 부르게 강물도 부르게 아름다운 광주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을 소리 질러!
저 바다와 함께 있네. 그 얼마나 좋은가, 그 얼마나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다시 노래하리.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감상. 너의 맘, 나의 마음, 나의 마음, 너의 마음. 너와 나, 한 마음, 너와 나. 우리 영원히 사랑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다정해. 여러분 다 같이 빠바바. 빰빰빰빰빰빰빰빰. 안 들려요?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쳐 멀리. 자, 여러분들 다 같이 박수!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노래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에 겁내지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헤엄쳐!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았어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쳐 멀리. 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하나, 둘, 셋을 외치면 다 같이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자, 여러분들 저 따라서 박수! 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믿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에 손을 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헤엄쳐!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치게 막았어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나아져 멀리.
세상이 볼 수 있게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감사합니다. 저희는 크로스오버 그룹 신친 그레시 그리고 소프라노 박상용이었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홍원 저자님의 사랑 중심의 행정혁신 출판 기념회를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환호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자, 그럼 먼저 광주 한강초등학교 총동문회 양춘석 회장님과 회원님들, 광주 한강초등학교 24회 동창회 박정숙 총무님과 회원님들, 광주 충장중학교 3회 서광철 회장님과 회원님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어서 광주 동신고등학교 총동창회 김수관 회장님과 회원님들, 광주 동신고등학교 9회 동창회 홍기춘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광주 동신고등학교 동은회 1동회 범동회 회원님들, 범두산학회 박태호 회장님과 회원님들, 동신포럼 이경석 회장님과 회원님들 한 번에 소개해드립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과정 21기 김호두 회장님과 회원님들,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1기 기노학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무등산 보호단체 협의 회원님들과 무등산 사랑 환경대원 59개 회원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제 로타리 3710지구 광주 입성 로타리 은강 김한철 회장님과 회원님들, 한국산학협동연구원 김보곤 이사장님과 회원님들, 한국시민기자협회 회원님들, 한반도 미래연구원 최영태 원장님과 회원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78회 양강렬 회장님과 회원님들, 광주광역시 향교 기호석 전교님과 유림님들, 창녕조시 광주전남 종친회 조영동 회장님과 조시 친목회 조재호 회장님 및 회원님들, 그리고 영암향후의 나병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위암향후의 회원님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월남의 박창재 회장님과 회원님들, 유진투자증권 정기두 본부장님과 직원분들, 광주사회복지협의회 김혁기 회장님, 광주사회복지사협회 안병규 회장님,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김대성 원장님과 직원분들 환영합니다. 자, 이어서 광주전남 민주화운동 동지회 김승원 상임대표님과 회원님들, 오남동 공구의 거리 신복식 회장님과 회원님들, 천주교 광주대교구 오남동 성당 교우님들, 광주광역시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김은주 회장님과 위원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대한노인회 북구지회 김태길 회장님과 회원님들, 북구지회 노인대학 박용필 학장님과 학생분들, 북구 새마을회 이문영 회장님과 회원분들, 북구 바르게 살기 협의회 김현수 회장님과 회원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전 의장님들도 참석해 주셨는데요. 광주광역시의회 오주 전 의장님, 이충범 전 의장님, 반명환 전 의장님, 강박원 전 의장님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기정 광주광역시장님 지금 빠르게 오고 계십니다. 오시면은 함께 소개해 드리겠고요. 자, 이어서 양분남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 북구을 전진숙 국회의원님과 당원 동지분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께 광주광역시 북구갑 정준호 국회의원님과 당원 동지분들 소개합니다.
자, 광주광역시 동남갑 정진욱 국회의원님, 여러분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광주광역시 동남을 안도걸 국회의원님 역시 함께 오고 계시니까요. 잠시 후에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라남도 교육청의 김대중 교육감님도 지금 빠르게 오고 계신다고 하고요. 자, 우리 윤병태 나주시장님, 네, 양안숙 회장님과 회원님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성북동 주민자치회 문완식 회장님과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자, 신용동 주민자치회 양홍규 회장님과 회원님들 환영합니다. 자, 그리고 일곡동 주민자치회 정동석 회장님과 회원님들 어서 오십시오. 자,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최은지 부의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제가 출판 개념을 하는 거 안 해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지금 출판 개념과 동시다발적으로 광주 시내 여러 곳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곳을 선택해서 오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우리 조호건 민주당 정치 부의장이시고 사회서비스 원장으로 하셨죠. 조호건 원장님께서는 복지 분야에 탁월한 식견과 경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재명 정부에서도 사회복지를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습니다. 이 정부와 많은 점에서 공통된 점이 있어서 정책위 부의장도 맡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 조호건 부의장님께서 시의장으로 활동할 때 어떤 일을 했는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한 앞으로 사람 중심의 행정혁신, 어떤 모양의 지자체의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것인지, 그 그리려는 그림이 과연 주민에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공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출판 기념을 통해서 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조호건, 제가 여러분들은 믿는다, 지지한다, 파이팅 하겠습니다. 조호건, 믿는다, 지지한다, 파이팅! 네, 반갑습니다. 전진숙입니다. 원래 저의 첫 멘트는 오남동을 시작으로 하는 지역구를 둔 이렇게 해서 조호건 의장님의 뿌리였던, 정치를 처음 시작했던 그 뿌리를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뭔가 살짝 좀 빗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조호건, 제 입에는 늘 전 의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오늘 그냥 조호건 작가님의 출판기념회를 참석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양부남 시당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정말 많은 출판기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를 제치고 이 자리에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더욱 소중한 자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또 스토리가 없는 정치인은 정말 일을 제대로 잘할까라고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조호건 작가님은 참 잘 살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만드는 지도자로서 준비를 잘 갖추고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강주시의 의장을 통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정책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행정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그리고 견제와 감시를 하고 있는 의원들은 어떤 목소리를 담아야 될지 충분한 리더십을 갖추고 있으신 분입니다. 올해 3월이면 통합 돌봄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돌봄국가로 나아가는 한 발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회복지 서비스원의 원장을 통해서 정말 사회적으로 아프고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이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지 충분히 배우고 또 좋은 정책으로 답했습니다. 충분한 포용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다들 아시죠? 증권사에서 정말 실력을 충분히 갖췄던 분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생이 무너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선순환 구조, 북부의 선순환 구조로, 경제 구조를 어떻게 갖춰야 될지 그 또한 구상도 만만치 않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이
행정통합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양부남 시당 위원장님을 모시고 저희들 또 쟁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큰 정부, 통합정부가 만들어질 거고 강주 전남 특별시가 만들어질 건데 그러기 위해서 행정이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제목에 있는 사람 중심의 행정. 이제 우리 모두가 갖춰야 되고 정말 면밀하게도 주민들은 세세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 중심의 행정을 갖추는 데 있어서 저는 딱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공공성입니다. 개인의 목적이 아니라 살고 있는 주민들이 더 잘 살고 더 좋은 환경에서 놓이고 더 편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공공성을 명확하게 지켜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장성입니다. 주민의 목소리를 가슴으로 안고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받아들여서 충분한 실천력을 갖추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을 잘할 수 있다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이 책에 북부의 미래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믿습니다. 아주 잘 그려나가셨고 또 이것들이 속속히 우리 현장에서 된다면은 강주 전남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행정, 사람 중심의 행정을 잘 펼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 그림을 그리신 우리 조옥원 작가님의 출판기념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뜨겁게 여러분들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오늘 제가 좀 놀란 게 저희 지금 의원님들이 되게 굉장히 지금 바쁜 시즌인데 통합도 통합이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느라고 바쁜데 우리 국회의원님들 오늘 8명 중에 또 4분이 또 이렇게 오셔가지고 제가 또 놀랐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양부남 위원장님은 시당 위원장 역할에 더해서 지금 광주 전남 통합과 관련된 당내 특위에서 또 위원장을 또 맡고 계셔가지고 정말 어깨가 무거우신데 또 여기에 직접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동걸 의원님께서는 또 통합과 관련된 특례조항을 또 예산 전문가이기 때문에 광주 전남에 중앙정부로부터 광주에 뭘 가져올까를 정말 지금 밤새서 고민하시면서 특례조항 만들고 계시는데 또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진숙 의원님하고 저도 왔습니다. 정말 오늘 뭐 지금 광주에 동시다발적으로 오늘만 출판기념회만 광주 전역에서 20개 넘게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의원님들 한꺼번에 모여있는 출판기념회는 감히 이 자리가 유일할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조옥원 전 의장님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가깝고 인간적으로 되게 제가 흠모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2016년도에 공천을 받고 광주를 내려올 때 광주에 와서 제일 먼저 찾아뵙고 상의를 드렸던 선배님이십니다. 지금도 제가 자주 연락드리고 상의를 합니다. 굉장히 식견이 넓고 전문적이세요. 특히 증권사 본부장님 경험을 토대로 실물 경제를 바라보는 시야만큼은 정말 단연 탑이라고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전 의장 또 사회복지서비스원 원장 이 타이틀에 가려서 그렇지 경제적인 식견과 실물경제를 바라보는 그 시야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보탬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오랜 기간 또 준비를 해오시고 이렇게 2026년을 맞이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기다림의 시간들이 정말 올해 큰 성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기원합니다. 여기 와주신 분들도 정말 복 많이 받으시고 저와 우리 양부남 위원장님, 안동걸 의원님, 전지숙 의원님 필두로 광주 전남 의원들은 정말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더 통합을 통해서 중앙정부로부터 받아오기 위해서 정말 애쓰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옥원 파이팅! 우리 조옥원 의원님, 의장님이시죠? 오늘 출판기념회 축하드립니다.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조옥원 의원님하고 강기정 시장하고 딱 합쳐서 2분의 1로 딱 나눠 놓으면 좋겠다. 강기정 시장은 너무 빠르고 급하고 막 나쁜 사람 있으면 야이 죽일로 막 그래. 조옥원 의장님은 뭐 봐도 그런 거 없다. 그래서 딱 붙여서 2등분 해놓으면
비슷비슷한 장점만 가져가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신다면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우리 조건 의장님은 동신고를 졸업한 이후에 광주시의 의장을 하셨어요. 제가 시장을 해보니까 제일 무서운 사람이 의회 의장이에요. 대통령도 안 무서워요. 뭐 총리는 더 안 무서워. 의장이 안 돼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 버려요. 이것이. 그런 점에서 지난 광주시 광역시 의회 의장으로서 조건 의장님이 지난 광주가 오늘에 있기까지 광주를 만드는 하나의 1등 공신이었다. 어떤 순간에 2년 동안 광주시 의회 의장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고 그때 광주시를 위해서도 했겠지만은 또 시를 통해서 배우기도 했을 거다. 그런 점에서 조건 우리 의장님은 준비되고 이미 다 내공이 완벽히 갖춰진 그런 의원이시자 의장이시자 새로운 도전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조건 의장님의 운명을 쥐고 있는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양부남 식당위원장. 식당위원장이면 근데 요즘에는 권한이 없어요. 정청래 대표가 다 뭐 당원들에게 내려놔보라니까. 또 한 분이 전진수 의원님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조금 전에 정준호 의원님. 그러니까 1+2의 세 분의 국회의원님들이 완전히 조건 우리 의장님의 정치 행보에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이에요. 저도 이분들이 많이 영향을 미칩니다. 안덕월 의원님까지 해서 저는 아무튼 그 세 분이 이 자리에 오셨고 안덕월 의원님까지 보증수표로 오시니까 우리 조건 의장님의 앞날은 크게 번창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우리 광전남 통합 때문에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제가 1월 2일 날 통합선언 한 뒤에 지금이 오늘이 15일째인데 15일째 이렇게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너무 빨리 간다 그래요. 정신을 못 차리겠다. 그런데 너무 늦어요. 우리가 지난 30년 동안 통합을 하자, 잘 살아보자, 광주를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해보자라고 했는데 잘 안 됐잖아요. 왜 안 되냐? 기업 투자, 재정 투자, 공공기관 투자 이런 것이 잘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든 지난 30년 우리가 김대중 정부 만들고 노무현 문재인 정부 만들어서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정권교체한 날만 만세 부르고 좋다 그랬는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만들 때만 만세 부르고 저녁에 만세 부르고 다음 날부터는 손가락 빨고 있고 경찰이나 군인이나 안기부나 이런 공무원들 몇 사람 승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광주 전남은 허전해요. 청년들이 떠나요. 일자리가 없어요. 좋은 일자리. 그러니까 맨날 정치인들 욕하고 때려 죽인다. 그만해라. 물러가라. 교체해라. 바꾸자. 이런 것이 지난 30년 동안 생활 아닙니까? 이 지긋지긋한 생활을 끝내고 빨리 우리가 광전남을 한번 부강한 광주, 좋은 일자리 만든 광주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 15일 동안 저하고 전남지사가 스타트를 끊었고 국회의원들이 힘을 붙이고 지역의원들, 시의원들 다 힘을 붙였는데 너무 늦어요. 15일 동안 할 일이 아니에요. 이건 하루만 하면 될 일이에요. 그런데 시민들이 빠르다, 내가 잘 모르니까 뭐 모르겠다, 너무 빠르다. 안 빠릅니다. 너무 한가해요. 지금 그럴 시간이 없어요. 새로 직장을 가질 청년들 지금 미치고 환장하고 있는데 뭐가 빠릅니까? 더 속도 내서 통합을 완수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통령께서 1년에 5조 더 주겠다 5조 더 주겠다 그러면 좀 이따 안덕월 의원님이 재정의 전문가, 예산의 통입니다. 안덕월 의원님한테 한번 들어보세요. 5조라는 돈이 얼마인지. 우리 광주시가 1년에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4조도 안 됩니다. 근데 5조를 더 주겠다는 거예요.
공공기관 많이 더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시, 서울특별시 다음 넘버2로 우리 광주를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기업유치, 투자유치 하는데 규제를 확 풀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가 이 기회를 못 살리면 다 정치한 사람 혀받고 죽어야죠. 대통령이 이 정도 밀어주겠다 할 때 우리 광주 전남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거 웬 떡이냐 이렇게 해야 될 때 우리는 너무 느리게 가고 있다. 더 빨리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주변에 야 그래도 뭐 통합이 돼서 뭐가 좋아진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다 할 수 있어요. 내일부터 이제 다 5개 구청 시군구 설명회도 하고 공청회도 하고 뭐 인터넷 찾아보면 천지로 나오고 그리고 그럼 몰라도 돼요. 우리 알잖아요. 30년 동안 어떻게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거 다 있잖아요. 통합이 돼서 안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다 좋아진 것만 있는데 뭘 더 알아야 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까? 아무튼 오늘 조건 의장님이 판을 깔아줘서 내가 속에 있는 이야기 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건 의장님의 앞길에 무궁한 영광이 있기를 바라며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먼저 오늘 조건 전 광주시 의장님의 출판 기념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우리 이제 조 의장님과 굉장히 개인적 연이 많고요. 한마디로 저의 이제 친형 같은 분이세요. 좀 개인적인 인연이 좀 많고 제가 어려울 때 늘상 제 옆에서 형처럼 저 형이 없는데 그러니까 사실 친형이랑 마찬가지죠. 항상 저를 조언해 주시고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장님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같이 이제까지 또 광주를 위한 여러 좋은 일들을 많이 해오셨고 그 과정에서 우리 광주시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오셨고 아까 아침에 또 이야기가 경제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또 일꾼의 자질이 또 이제 경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강기정 시장님께서 지금 누누이 역설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광주 전남 행정 통합 이거는 우리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광주 전남의 미래를 지금 뒤바꿀 수 있는 대전환의 혹이다. 본인이 그걸 판단하신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를 지금 추동을 하고 계시고 또 전번에 대통령 모시고 또 여러 이야기 했는데 그때 참 제가 많이 놀랐어요. 정말 집요하게 우리 광주 전남의 또 그 필요성을 역설을 하시고 또 해서 아마 저는 어제 대통령께서 큰 결단하셨어요. 정말 중앙정부의 권력을 과감하게 지방에 내려보내고 또 5조라는 그 굉장히 큰 돈입니다. 통큰 결단을 하시게 됐는데 아마 그날 우리 강기정 시장님의 그러한 절절한 그 호소가 상당히 저는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강기정 시장님한테 본인이 저리 애가 달았어요. 지금 화라산처럼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말 뭔가의 모멘텀을 보듯이 반드시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천재 인류의 기회다. 이걸 놓치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저렇게 소신 있게 움직이고 계시는데 우리 강기정 시장님한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힘을 만드는 데 있어서 우리 정철 의원께서 제일 먼저 이번에 법안을 또 발의하셨어요. 참 그래서 지금 선배 의원들이 지금 야 임마 니 때문에 우리 고생한다 라고 하는 건데 정말 이런 고생을 저희들이 달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가 나온 여걸 전진숙 의원 전진숙 의원이 출동하면 안 되는 일이 없어요. 네, 이번에 광주 전남 행정 통합에 있어서 우리 전진숙 의원이 열목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양분학 의원이 지금 자리에 옮기셨는데 저희 의원 8명을 똘똘똘 뭉쳐서 우리 광주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구상들을 반드시 우리가 현실화시켜야겠다는 위해서 최선 노력을 다하고 있다. 자, 이런 큰 흐름이잖아요. 이제 광주가 정치 1번지에서 이제 경제도 1번지로 도약하는 이 시점에 필요한 일꾼이 누구겠습니까? 행정도 잘할, 또 복지도 잘할, 그렇지만 그 DNA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일꾼, 리더들, 검증된 리더들한테 우리는 기회를 많이 주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옥원 의장님의 앞날에 또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성원이 함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옥원 전 의장님의 건승을 기원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올 한 해 행복하시고 좋은 일만 많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실천으로 이루어집니다. 경제의 논리, 복지의 체온, 행정의 원리를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 경험과 통찰력을 가지고 해법을 제시하는 리더, 행정을 움직이는 손, 이 세 가지를 모두 실전에서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조호권, 그는 실물경제의 치열함 속에서 단련된 실행형 전문가입니다. 그는 언제나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의 곁에 머물며 말한 것을 실천하고 비전을 현실로 만들었습니다. 조호권의 발은 현실을 딛고 있지만 조호권의 시선은 항상 시민의 행복한 미래를 향해 있습니다. 직접 만나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사람 중심의 행정혁신은 공약이나 주장이 아닌 현장에서 관찰하고 축적한 경험을 연구 보고서 형식으로 정리한 결과물입니다. 경제, 복지, 교통과 환경 그리고 행정혁신까지 행정이 어떻게 사람의 삶과 연결돼야 되는지를 저자에게 지금부터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큰 박수로 조옥원 저자님을 모시겠습니다. 기왕에 뭐 더 큰 소리로 좀 환호를 해주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누신 것처럼 많은 곳에서 오늘 출판기념회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함께 이렇게 잘 교류하시는 가까운 분들의 애식 순서도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전화해 보니까 한국이 진짜 아주 전 세계 광주 시민들이 많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전화했더니 LA가 아까 12시경에 아니죠 8시인가 했더니 오후 4시라고 뭐 이렇게 전화 받은 분도 계시고 어쨌든 새해 정말 건강하시고요. 또 금년 한 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만복이 깃들길 바라면서 제가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울러서 통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우리 강기정 시장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시당위원장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또 시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저의 정치적인 목줄을 재고 있는 북구 갑 의뢰 국회의원 두 분께서 아직도 안 가시고 계신 거 보니까 제가 그래도 그동안에 좀 이렇게 목 관리를 잘 한 모양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책의 이름은 사람 중심의 혁신행정입니다. 지금 현재 사람 중심의 그 대칭이 되는 것은 제도 중심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 중심이라고 그러면 동학의 이념이 인내천입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우리는 1800년도 중반에 인내천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인내천을 생각하는 어떤 그런 국민이었는데 아직도 2026년에도 사람 중심의 행정을 우리가 생각을 할 정도로 아직은 모든 게 제도에 머물고 사람 편에 많이 다가오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슬라이드 화면을 넘기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 중심의 그 혁신을 이루는 이 책은 공약집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은 제도를 잘 만드는 것에 끝나지만 주민의 생활은
실제로 하루하루가 나아졌는가 이런 걸 생각해야죠. 그래서 제도 중심의 행정의 한계와 현장 생활과 결의된 어떤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아직은 만족도를 주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삶에서 출발하는 그 행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제도 중심의 행정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저는 복지와 경제, 교통, 환경, 행정 5대 정책을 이 책에서 제시하자고 합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출발점은 중앙정부의 그 정책 자체가 지금 현재 방향성은 어느 정도 맞는데 현장의 행정의 언어로 그 재해석하는 데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이 있다. 그 다음에 광역의 전략 자체가 기초로 내려오면서는 또한 기초단체에서 생활 모델 단위로 실행 모델을 전환하고 싶다.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앙정책이라든가 광역의 전략 자체가 전국의 지방자치제에 적용이 가능한 형태로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습니다. 복지정책 같은 경우는 아이하고 그 다음에 부모, 어르신 이게 단절된 어떤 그런 그 상황에서 생애 전 주기의 관점을 벗어나 있기 때문에 지금의 복지는 아이와 부모, 그 다음에 어르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구분할 것이 아니라 전 생애 주기의 관점에서 복지를 다시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시 경제 부분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조금 전에 그 통합에 대해서도 말씀하실 때 지금 현재 광주 전남이 통합을 하면 연간 5조 이상의 어떤 예산 이야기를 좀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광주의 전반적인 문제는 실패해도 다시 일할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생기지 않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일할 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만드는데 청년이라든가 여성, 중장년 같은 경우 재진입 구조를 좀 만들고 지역 내에 자금의 선순환 구조들을 바꿔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이 책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매일 그 체감되는 행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시민들에게 설문을 물어보면 사람이 살면서 여러분들이 활동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 그러면 첫 번째 교통, 두 번째 주차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출근길이라든가 학생들의 통학길 또는 장애인들의 어떤 교통약자들의 이동권 이런 것들이 매일 체감되는 어떤 그런 행정이기 때문에 이제 교통은 복지의 문제하고 경제의 문제까지 연결되는 어떤 이런 문제까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 책에 잘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은 이제 캠페인이 아니라 삶의 질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어떤 동네라든가 깨끗한 그런 지역 이런 것들은 우리 지역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듯이 주민이 참여해서 환경행정에 함께 하면은 이런 부분이 지금 불법 투기라든가 자원순환을 생활화하고 그 다음에 공원, 하천, 공유공간 같은 경우도 안전하고 또는 환경이 깨끗하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제 환경도 복지하고 같은 개념에서 해석을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그 내용들이 책에 좀 자세히 써 있습니다. 행정은 속도, 투명, 실행. 그래서 행정은 빨라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은 투명하고 또 현장에 잘 실행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현재 이 책 같은 경우는 경제와 복지 그리고 행정 세 가지 파트에서 그 다음에 교통과 환경을 포함해서 5개의 영역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5개의 영역 자체가 하나만 작동이 되어도 그거는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경제와 복지 그 다음에 행정이 함께 이렇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돌아갈 때 제대로 된 어떤 시민의 만족된 행정을 일으킨다. 바로 그것이
사람 중심의 행정이 된다는 책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저자가 그 출판 기념회를 여는 사람 중심의 혁신 행정의 책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작은 계기를 또 생각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어지는 순서는요, 이 책에 담긴 이야기들을 저자의 직접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들어보는 토크 콘서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금융 현장에서, 행정의 중심에서, 그리고 복제 현장에서 어떤 고민으로 어떻게 출발했는지 우리 조옥원 저자와 차분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여러분의 따뜻한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아마 직접 대화도 나눠보고 싶고 많은 점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우리 저자님에 대해서 뒷조사를 인터넷을 통해서 좀 찾아봤는데 정말 이제 아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많은 분야의 경력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자, 현재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이시고요. 그간 김대중 추모사업회 행사집행위원장,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부위원장, 그리고 제6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을 역임하셨고요. 끝이 아니죠. 네, 광주 사회서비스원 초대원장과 서울증권의 본부장 등을 두루 연임한 내용을 확인을 했는데요. 자, 우리 이외에도 또 저자께서도 본인을 소개하고 싶으실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또 간단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어떤 자리에서 자기소개하라고 그러면 상당히 이제 그게 쑥스럽기도 하고 그랬는데, 오늘 제가 저희 출판기념회에 오신 내기인 여러분께 자기소개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를 졸업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증권회사에서 한 20여 년간 근무를 하면서 실물 경제를 잘 아는 경제통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에 와서 의원 생활을 하고 의장 생활을 하면서 행정을 두루 경험을 했습니다. 또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에서 사회복지 현장에 직접적인 어떤 그런 일들을 좀 했고, 지금 저는 광주 전남에서 명예사회복지사 1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통이면서 사회복지 전문가이며, 그리고 행정을 넓게 아는 삼박자를 고루 갖춘 그런 그 영역의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드리고 싶은데, 제 소개에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삼박자를 두루 갖췄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오늘은 그 삼박자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증권회사에서 20여 년을 근무하셨다고 했는데, 증권회사에서는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증권회사는 이제 매일 돌아가는 어떤 그런 시장 상황에 대해서, 또는 국제 정세라든가 또는 국제 외환 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를 해야 되죠. 그런 공부를 통해서 제가 브로커 업무도 해봤고, 그리고 각 기업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어떤 기업 동향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기회가 있었고, 또 본부에 있을 때는 인사 문제라든가 노무 문제까지 충분히 챙겨서 제가 증권 회사에 있으면서 회사 경영과 그리고 현장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한 20여 년간 경험해서 제가 지금 현재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감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물 경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큰 가닥을 잡고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이제 좀 최근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잖아요. 네, 우리 코스피 5,000포인트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쭉 오늘 출판회를 하다가 제 친한 친구 전라남도 교육감
김대중 교육감이 오셨는데 자 한번 일어나서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광양에서 출판 기념회하고 1시간 이상 오신 것 같습니다. 코스피 5천은 뭐 갑니다. 지금 현재 5,000포인트가 가려면은 남아있는 게 160포인트밖에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집권 5년 만에 5년 안에 5,000포인트가 갈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지금 현재 증권시장이 완전히 뜨겁게 달가붙었는데 5,000포인트는 무난할 걸로 보이고 대신 단기에 상당히 좀 급하게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은 일단은 조금 관망을 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대한민국의 증권시장이 4,800포인트 그 다음에 일본의 니케이 지수가 54,000포인트예요. 이거는 일본과 한국이 전대미문의 지금 현재 이 증권시장의 화랑을 타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이고 또 요즘 뭐 여러분들 투자도 많이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계신데 아직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은 코리아 프리미엄 쪽으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들을 잘 이렇게 골라서 사면은 수익도 좀 오르고 여러 가지 좀 좋은 어떤 그런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봅니다. 네, 투자 팁까지. 자, 이렇게 경제에 대한 전문가에서 어떻게 보면 좀 갑자기 정치인으로 입문을 하셨어요. 네, 그 이유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정치적으로 입문을 하게 된 계기는 우리 이제 강정희 시장님도 계시지만은 증권회사라든가 아니면 월급쟁이들 같은 경우는 열심히 조직에서 하고 그러면은 조직에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은 승진을 하게 해주고 승진을 시켜주고 또 거기에 맞는 어떤 그런 급여도 좀 좋은 급여를 받게 해주고 또 인센티브도 받게 해주고 이게 이제 보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졸업하고 한 20여 년간 보상을 잘 받았는데 이거를 그러면 보람이 있는 어떤 쪽으로 좀 바꿔보는 게 뭐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람을 찾는 어떤 그런 일들을 해봐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보상을 보람으로 좀 바꾸고 싶어서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고요. 그러면 정치에 입문을 했을 때 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동안에 좀 보니까 제가 일솜씨가 있습니다. 같은 것도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일솜씨가 있다. 그리고 상당히 의사결정을 하는데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구조를 제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몸도 정신도 대단히 건강하고 건전하다. 이런 정도면은 제가 보람을 찾는 어떤 그런 정치인의 길을 가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런 선택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이 보람찬 정치인의 모습에 또 동의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시의회에서 의원으로서 의장으로서 보낸 시간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돌아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국제적인 그런 행사를 유치하러 회의에 좀 나갔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여러분들 아시죠? 네. 대학생들의 체육제전 143개국이 우리나라의 광주에 와서 청년들이 체육 행사를 했는데 아마 광주라는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고 나서 143개국의 나라가 와서 체육대회를 한 거는 아마 그때가 처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 숫자는 좀 많아요. 193개국, 물론 이제 수영 선수를 2명 보내도 이제 1개국은 되니까. 그래서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유치한 어떤 그런 일들이 의장 시절에 가장 기억이 좀 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중국의 낙양시하고 우리 광주광역시 의회하고 자매결연 맺었던 거, 그리고 대구의 28 기념일을 광주광역시장님과 의회 의장
그다음에 대구 시장님과 대구의 의장이 5.18과 28 기념일을 서로 교차해서 기념을 하자고 해서 그게 이루어진 것,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기억에 좀 남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그 운암동 육교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하세요. 그 육교 이야기는 좀 해드릴까요? 뭐냐면 어쩌면 제가 지금 현재 오늘 그 사람 중심의 혁신 행정하고 거의 맞는 겁니다. 제가 의원 시절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마 광주 시내 육교에서 가장 그 이용도가 높은 게 운암 주공 3단지 그 육교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게 그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건강하시니까 모르는데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들은 그게 큰 하나의 벽입니다. 그래서 그 4차선 도로를 놔두고 넘어가지 못해요. 가려면은 저기 돌아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가 육교를 설치하는 이유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그 운암 3단지 육교를 철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횡단보도를 놨더니 어르신들이라든가 또는 장애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 운암 3단지 육교를 철거한 이후로 그거를 시발로 해서 광주 시내 육교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일 큰 산수동 오거리에 긴 육교도 떨어져 나갔는데 그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단히 큰 보람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또 여러분들의 가까이서도 많은 활동들을 정기적으로도 해 오셨는데 이제 좀 복지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초대 원장을 역임을 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는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왕왕 그 사회서비스원 그러면은 우리 시민들이 그 이해도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제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서비스원 이러면 이제 좀 이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서비스원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서비스의 품질을 높여서 클라이언트들인 서비스 이용자들이라든가 대상자들에게 좋은 어떤 그런 양질의 만족도가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기관이 또 강희정 시장님 계시는데 이 그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산실이고 또 그 광주다운 통합돌봄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그런 광주시의 공공기관이 사회서비스원입니다. 광주다운 통합돌봄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간략한 설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광주다운 통합돌봄이 지금 현재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너무나 이제 좋은 어떤 그런 정책으로 채택이 돼서 금년 지금 3월부터는 돌봄 통합 지원법으로 이게 이제 그 바뀌어서 전국에 시행이 될 정도로 우리 광주광역시 행정이 전국의 모델이 된 아주 대단한 어떤 그런 그 사회복지의 제도인데 여기서는 한번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그동안의 그 돌봄이라는 게 신청 위주, 그러니까 해당에 되는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진행이 되던 게 전달 체계에 있는 기관이라든가 또는 관계자 이런 사람들이 찾아가서 발굴하고 또 해당되는 사람들 신청하고 이렇게 해서 광주 시민 모두가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아주 획기적인 어떤 그런 복지의 정책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행정 복지, 그래서 정말 사람 중심이 이렇게 멋진 광주다운 통합 돌봄으로 또 탄생한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 또 이슈가 되는 게 있죠. 아까 우리 시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광주와 전남의 행정 통합 논의가 중요한 이슈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광역 차원의 논의가 좀 중심이 되고 있지만 또 우리 많은 시민들은 기초지자체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대한 질문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저자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초지자체 행정과 정책 관점에서 또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이슈고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신 축하객 여러분께 여러분들하고 알 권리 차원에서 화면과 함께 제가 답변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광주 전남 통합은 시민 여러분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에 대비하는 행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초자치단체가 준비해야 할 대응은 크게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활권 기준으로 행정을 재정비해야 됩니다. 통합이 논의될수록 행정구역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의 실제 생활권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교통이나 의료, 돌봄, 교육 같은 생활 서비스가 어디에서 어떻게 제공되는지부터 점검하고 기초 지자체 차원에서 생활권 중심 행정 체계를 준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기초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통합 과정에서 자칫 잘못하면 기초단체가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축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어떤 영역은 기초가 책임을 지고 어떤 영역은 광역과 협력할 것인지 행정 기능을 분명히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주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준비입니다. 세 번째는 주민이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설명과 소통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제 내일 모레부터 이 소통의 장을 갖겠다고 합니다. 통합 논의가 행정 내부에서만 진행되면 불안과 오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초지자체는 주민에게 통합이 일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은 유지되는지를 차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광주 전남 통합을 둘러싼 기초지자체의 대응은 할 거냐 안 할 거냐, 찬성이냐 반대냐가 아니라 생활, 기능, 소통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준비하는 행정이라고 이 저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합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남도 교육감으로 일하고 있는 김대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남교육감이 여기 와서 인사하는 거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우리 조호건 오늘 저자가 제 고등학교 친구입니다. 동창입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께서 어떻게 그 경제 전문가가 시위에 출마하고 정치를 시작했냐고 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그 변명입니다. 원래 학교 다닐 때 이미 정치하도록 리드했어요. 우리 고등학교 학생회장도 하고 오늘 아까 들어다 보니 우리 친구들이 많이 와서 와 있는데 원래 태어나시기는 영암에서 태어나신 걸 알고 있는데 광주에서 초, 중,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그때부터 이미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너무 늦게 정치를 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고 시의원이 되자마자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바로 또 의장하시더라고요. 근데 좀 쉬는가 했는데 뭔가 지금 책을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급히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보면 유튜브에 오늘 지금 오늘 대담하고 하는 내용들이 유튜브에 지금 중계가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굉장히 공감이 가고 저희 같은 그 교육감이나 일하는 사람도 대부분 사람 중심이라는 것은 민생을 챙기는 리더가 되시겠다는 거였는데 민생은 교육과 일자리와 집이거든요. 근데 그런 걸 읽어낼 수 있는 아마 지침서 같은 그 책이라고 저는 생각해서 저도 잘 읽고 교육감을 하는데 지침으로 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 그 저자께서 광주는 통합에 대한 역사적 엄청난 지금 역사가 휘몰아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그 아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걸 보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아, 저게 길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전남에도 유포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광주남 통합의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선진국입니다. 10대 선진국인데 엄청난 징병을 앓고 있어서 이대로 가면 무너지지 않냐는 걱정이 뭐냐면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입니다. 저출생과 수도권 집중은 전부 다 민생의 문제인데요. 결국 이것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는 데가 우리 전남 광주입니다. 전남 광주가 분리되기 전에 450만 도민 그랬었는데 지금 320만입니다. 물론 저출생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소멸하고 있습니다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자리 때문에 지금 수도권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남야후회가 전국에서 가장 강한 이유가 이미 친환경인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번 통합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이 전남 광주에 그동안에 해왔던 그 부흥의 시대를, 열망했던 부흥의 시대를 다시 맞을 수 있다,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에 엄청난 결단과 그걸 한 역사를 만들어주신 분이 앉아 계시는데, 강기정 시장님이 이 일을 사실은 결단을 시작을, 처음에 나는 강기정 시장님께서 저걸 하실 때, 아, 저게 가능할까 했는데 대단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일을 성공시키는데 우리 조건 같은 우리 리더가 함께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출판 기념에 온 것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우리 존경하는 강기정 시장님과 우리 사랑하는 조건 저자하고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광주 시민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려야 하는데, 제가 김대중 선생님도 이제 좋은 말씀 주셨고, 조건 의장님이 제가 지금 뭔 말씀한가 하고 지금 안 가고, 지금 제가 사실 바빠 죽겠는데 안 갔는데요, 배웠어요. 생활, 기능, 소통,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딱 맞는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생활, 기능, 아까 소통 결론 안에 있습니까? 이거 우리가 제가 좀 써먹으랍니다. 그거 동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그래도 오늘 제가 런닝타임을 보니까 4시 20분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좀 길을 줄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쨌든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시간에 이렇게 마무리가 돼서 감사드리고, 또 시간도 한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됐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많은 내외 기빈 여러분께서, 선배님들께서 앉아 계셔서 특히 감사드리고, 동신고등학교 선후배들이 지금 많이 와 계셔요. 자, 동신고 선후배들 이렇게 동신구호 한번 이렇게 하는 거 해보세요. 되나요? 돼요? 자, 동신구호 시작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우세시키지 말고 잘하시죠. 자, 동신구호 시작!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뜨겁게 보내주신 저에 대한 애정을 잊지 않고 평생 여러분과 함께 갚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활하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출판 기념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